네, 현재 시간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발언은 금리 7%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로 인해서 유가도 출렁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최현영 매니저가 블러드 총재한테 관종이라고 너무 세게 발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라고 갔습니다. 네. 갑자기 최종 금리 7%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엄청난 매파구나라는 인식을 줬거든요. 이로 인해 또 국제유가도 움직였다면서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인플레가 미국에 한번 굉장히 세게 왔던 시절이 있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진짜 하이퍼 인플레가 왔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인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CPI가 떨어지는 상황이 확인이 되자마자 금리 인상을 멈췄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올랐어요. 바로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일이 재현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연준은 이미 많은 실수들을 했죠. 투자자들에게도 그랬고 경제 전반에 신뢰를 못 줬어요. 인플레가 심하지 않을 때 살짝만 금리 조정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인내하겠다. Be patient. 계속 인내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을 시켰죠. 근데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에서는 이번에는 꼭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CPI가 1차적으로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우리 여기에서 금리 바로 인상 속도 늦추면 안 돼. 더 올려야 돼. 이런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듯 하고요. 중국이 일단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역시나. 그쪽의 수요가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런데 이쪽의 수요가 바로 살아나지 않는다,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가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 이런 미국의 강한 긴축까지 같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 둔화, 시그널 조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리 인상할래? 라고 계속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만약 그게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원유 수요가 중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한 거죠. 네, 살짝 언급하셨다시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제발 끝내라라는 그 염원이 있었고 사실 최근에 좀 빗장을 열긴 했어요. 근데 빗장을 염과 동시에 다시 또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역시도 중국의 정상화되기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럼 수요 둔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빗장 솔직히 뭐 열린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뭐 격리, 시설 격리를 7일에서 5일로 이틀 단축해줬고요. 그대로 자가격리 그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 완화해준 부분은 부동산, PF 이런 쪽들이 터질까 봐 지금 중국 당국도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그런 쪽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주요한 완화 정책이었지 코로나에 대해서 크게 풀어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는 그냥 규제 중에 일부의 한 부분,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레고랜드 이런 쪽들 다 터졌잖아요. 전부 다 금융과 부동산이 연결이 돼 있고요. 금융과 가상화폐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위험이 터졌을 때 그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의 자산 운용사라든가 이런 쪽들도 지금 이런 쪽에 지분 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쪽이 파산해서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멀쩡한 주식들, 조금 기다리면 올라갈 주식들 가져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뭐 150불, 180불이라는 그 예상치까지 나온 이후에 지금은 또 그런 모습은 없어졌어요. 맞아요. 9월 30일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유가 추이는 어땠는지요? 글쎄요. 한 80에서 90달러 선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수요가 지금 만약에 증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트레이더들이 꼽는 이유가 러시아 산 원유에 대한 제재 부분들이 미국이라던가 EU 이런 쪽들 그리고 G7 같은 곳에서 이미 협약을 해가지고 중국을 러시아 쪽을 압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러시아 쪽에서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입지가 전쟁으로 인해서 좁아졌는데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리고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살금살금. 물론 단기간에 이런 이슈 나오면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미 경험 한번 해봤잖아요. 유가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트레이딩 구간 그리고 트레이딩에 능통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변동성에 상방으로 휩쓸리지 못하고 하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트레이딩에 능통하신 분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게 저도 이제 이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주식과 네. 관련해서 쉽게 접근을 못 하겠는 게 사실 오늘은 유가가 떨어졌죠. 근데 네. 며칠 전만 해도 중국이 뭐 빗장 푼다. 맞아요. 그리고 뭐 다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막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계속 요동쳤거든요. 일부 원유 트레이더는 내년 3월까지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 선으로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네. 한 미국에서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200달러라고까지 추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근거는 네. 딱히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고요. 물론 네.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가 우리 선물 같은 거 마이너스 된 적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한, 전혀 불가사의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에서는요. 그래서 200달러? 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구간에서 과연 수익을 제대로 내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거기다가 해외 선물 이런 쪽에 크루드 오일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에 아마 투기적으로 움직여서 상방이 됐건 하방이 됐건 굉장히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고 원금 탈탈탈 털려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반복됩니다. 언제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투기적인 부분들에 굳이 동참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과 똑같고요.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해상 수입은 바로 금지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러시아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유가의 등락폭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은 올 수는 있다. 하지만 200달러의 근거는 뭐가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연말 연초에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추워지면 안 네. 그래도 러우 전쟁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추워지면은 더 에너지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에너지주들의 연말 다시 재가동이 네.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반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이번 연말 내년 연초에 이 에너지주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못하면 자신 없으면 그냥 네. 관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 글쎄요. 에너지주의 대부분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번 겨울에 한파가 정말 얼마나 춥게 찾아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또 더워요. 이상 기온, 이상 고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구를 훼손시켰던 거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겨울도 따뜻할지 추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중요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지금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뭔가 네. 이렇게 뭔가 소리가 났는데 네. 제가 더 깜짝이야. 놀래가지고 소리 네. 질렀네요. 죄송합니다. 네, 뭐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용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더 시청자분들을 놀래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네. 혹시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네, 아유 놀랐네요. 네. 어, 그 에너지에 네네.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가 굉장히 좀 흐름들이 큽니다. 위아래로 상방으로 크기 때문에 이거 베팅 방향 혹시나 잘못하면 굉장히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물론 그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 투자자 대부분들은 이런 거에 익숙치 않을 거고요. 이게 정확한 좀 정석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주보다는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풍력, 태양광 거기다가 4차 산업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시끄럽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저 때문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유가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이야기해 보자면
뭐 단기간에 오르고 내리고를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유가가 오를 것으로 혹은 떨어질 것으로 사용관 차장은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좀 이거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당분간은 저는 80에서 100달러 선의 박스권 변동성을 가진 움직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연합이라던가 미국 G7 이런 쪽의 제재에 의해서 유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물론 밀어올리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랬다가 또 급락하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데다가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밖에 안 보이고 자꾸 이런 것들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거 별로 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한두 번, 뭐 세네 번 잘 된다고 해도 결국 이런 투기적인 패턴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잃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투기적인 투자는 하지 맙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박스권 이 하단으로 갈 때 제가 말씀드린 80에서 100달러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서 한 80달러 선으로 접근을 했다. 그때는 이제 수혜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다시 80달러에서 100달러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기대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부분에서는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쪽들이 좀 조명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LNG선 발주 이런 것 관련된 조선업종도 수혜를 80달러 선에서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목에 차서 100달러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트레이디어들의 150달러, 200달러 가능성은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박스권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맞고 떨어진다. 라는 관점으로 갔을 때는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전통 케미컬, 화학주 이런 쪽들과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항공주 같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원화 같이 그 환율이죠. 10원 하락하면은 한 350억의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류비라던가 항공, 구매, 그리고 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화로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쪽에서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고요. 항공유 자체의 가격도 하락한다. 라고 했을 때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어디서 어디다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쪽들의 관심, 이 하단에서 올라가는 패턴이 될 때는 여기에 관심, 이걸 좀 여러분들이 나눠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이라던가 밴드를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한 80에서 100달러는 지금의 움직이는 이 흐름이 당분간에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정유주와 2차 전지, 신재생, 조선을 관심 갖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전통 케미칼인 화학주 그리고 항공주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급락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유가에 대한 전망 살짝 언급해봤어요. 지금까지 사용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